안녕하세요. 자리TV입니다. 우선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예선인 D조에서 일본과 이라크의 경기 후 일본 네티즌들의 자국 축구에 대한 비난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한국 시간으로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일본은 이라크에게 1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6월부터 엘살바도르와 평가전부터 이어온 10연승의 행진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일본이 속한 D조는 일본의 입장에선 완전 개꿀조인데요. 그런 일본이 아시안컵 예선은 무난하게 통과할 줄 알았는지 저번 베트남전부터 내리 실점을 2점이나 주지 않나 하마터면 베트남에게도 경기를 패배할 뻔한 일본인데요. 그런 일본이 이번 이라크전에서 뼈저리게 후회할 만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이라크에게 패배한 것은 1982년 아시안게임에서 42년 전 이라크에게 패배한 뒤 처음으로 패배하여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D조 최약체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와 붙는데요. 일본이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라크가 3차전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조 2위가 확정시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데요. 실제로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각국의 우승 확률을 예측했는데 일본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 축구 대표팀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 등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넘쳐나는데요. 모리아스 하짐에 감독이 이끄는 일본도 미토마 쿠보 엔도 와타루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수단의 질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한국은 유럽파가 비록 적지만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선수들인데요. 그에 반해 일본 선수들은 최종 명단 26명 중 20명이 유럽파긴 하지만 특출나게 뛰어난 선수들이 없습니다. 미토마도 잘하나 싶었지만 잠깐 반짝하는 수준으로 현재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선수로 전략하기도 했고요.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일본은 선수당 가치는 3억 1,840만 유로로 아시아 1위라고 하고 1억 9,300만 유로로 평가받는 한국은 2위다. 선수 전체의 시장 가치에서는 한국이 밀리는 듯 보이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은 나이 어린 선수들이 단순히 유럽에 많이 진출했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몸값을 부정확하게 올려놨고 이 수치 또한 정확하게 믿을 수 없는 수치들로 이어져 있어 신뢰도가 깊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등 세계적인 리그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치며 어떤 상황이든 각 분야의 정점을 찍었으며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월드 클래스인 이강인 선수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대진표가 운명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두 팀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이라크에게 패배하면서 한일 축구의 자존심 대결은 예상보다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가장 최근 한국과 일본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만난 것은 2011년 카타르 대회에서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모리아스 일본 감독은 이라크전 패배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할 경기라고 밝히며 일본 선수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선수들은 자국 스타인 쿠보가 선발로 나오는 등 최정예 전력을 가동했지만 실상은 부실한 수비와 간지러운 무딘 공격력만 보여주며 우승 1순위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전반 7대 3이라는 압도적인 볼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역습을 막지 못한 일본은 장신 이라크의 아이맨 후세인 선수에게 초반 5분과 추가 시간에 멀티골을 허용하며 0대2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충격적인 전반전을 보낸 모리아스 하짐에 일본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도미아스 다케이로를 투입하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갔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11분 페널티킥을 얻는 듯했으나 VAR을 거쳐 취소됐습니다. 다급해진 일본 감독은 현재 유럽 무대에 뛰고 있는 다양한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그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후반 추가 시간에 세트피스에서 이라크의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은 운 좋게 헤더로 마무리하며 간신히 한 골은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라크에게 패배하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오르려던 목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요.
2연승을 기록한 이라크가 일본에 패한 베트남을 만나는데 여기서 승리할 경우 1위가 됩니다. 일본은 아시안컵 D조 예선 3차전에서 한국의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만나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선 일본이 분명 앞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본이 이라크에게 1대2로 패배한 것 역시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피파 랭킹 17위로 아시안 축구 연맹 소속 국가 중 피파 랭킹 1위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대표팀 선수들의 자신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상태였고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일본의 전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D조 1차전이었던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도 일본은 미나미노의 선제골 이후 세트피스 상황에서 연속골을 내주며 1대2로 끌려가다 간신히 4대2로 제역전승을 힘겹게 거둔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 피파 랭킹이 불과 63위인 이라크를 상대로 이렇다 할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한 채 1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라크는 바로 전 한국과 평가전에서 1대0으로 패배했지만 일본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은 더 이상 우승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본이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의 수도 예상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일본이 탈락하는 경우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조 2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베트남과의 2차전에서 승리한 뒤 기세를 몰아 일본마저 승리한다면 인도네시아가 2승 1패로 16강에 오르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본은 1승 2패로 3위가 되어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 아시안컵의 전개 상황을 돌아보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축구의 충격 패배를 보며 다소 강한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라크한테 처참히 패배했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국은 이라크한테 1대0으로 졌잖아. 브라질, 한국, 이라크, 일본, 독일, 프랑스. 이게 한국 축구의 무서움이야. 쿠보랑 이강인은 16강에서 만날 운명 같아. 근데 어느 쪽이든 이강인이 이길 듯. 쿠보, 이따구 실력으로 이강인의 라이벌 크크크. 낙태 강요한 일본 축구 선수인 이토가 아직도 나온다니 대단하다. 한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 이렇게 된 거 3위하고 한국이라도 피한 뒤 명예롭게 죽자. 등 일본 축구 팬들도 매우 화나 다소 강한 멘트를 작성하여 한국을 만날 바에 그냥 예선 탈락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부디 우승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